하겠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게 영어로는 프로테인인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리스어 프로테이어스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게 말 뜻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단백질은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뭐 인체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인데요. 단백질은 1g당 4kcal 열량을 내기는 하는데 주로 에너지원을 쓰이기보다는 그냥 인체의 구성 성분이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근육, 피부, 뼈, 손톱, 머리카락 등의 구성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 호르몬, 효소의 구성 성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면역 체계를 좀 조절하는 면역 담당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체내 필수 영양물질과 활성물질의 운반 저장, 체액과 산염기 평형 유지 같은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을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단백질을 너무 조금 먹으면은 성장기 아동 같은 경우에는 발육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질병 감염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데요.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병에 안 걸릴 정도의 그런 상태라도 쉽게 병에 걸리게 되고요. 단백질을 너무 이제 많이 섭취를 안 하게 되면은 근육에 있는 걸 꺼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 감소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노인 인구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단백질 과잉인데요.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이제 비만 호르몬이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는 그런 거를 초래를 하고요. 그리고 사구체 여가율이 바뀌는데 이건 좀 신장에 부담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단백질은 질소가 포함이 돼 있어서 대사 과정에서 이제 질소 목회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신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를 하면은 사구체 여가율이 바뀌면서 좀 신장에 부담이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은 비만이나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암 같은 이런 병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먹어야겠죠. 단백질의 소화인데요. 단백질은 1차적으로는 위에서 먼저 소화를 해요. 위에서 이제 펩신이라는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엄청 큰 덩어리를 조그만 덩어리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소장과 이자에서 이제 나머지 효소들이 나와서 이제 나머지 소화 과정을 마무리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분해가 돼요.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노산으로 형태로 분해가 되면 일단 혈액으로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다시 재합성을 하고요. 여분의 단백질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량을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자, 아미노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체내에서는 합성이 잘 안 돼요.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체내에서 합성이 잘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8종류, 소화의 경우는 9종류인데 이거는 체내에서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어떤 단백질을 먹을까 해서 핵심도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하게 먹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준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좀 비정상이 됐다,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대로 합성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런 준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음식으로 챙겨 먹어줘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 그 에너지 적절 섭취량인데요.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은 이제 1일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0.73g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필요량이잖아요. 말 그대로 최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먹어줘야 되는 단백질이 체중 1kg당 0.7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권장량은 이제 이 정도 먹어주면 좋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1kg당 0.91입니다. 그러니까 막 70kg 정도 되는 분은 한 63g 정도? 이 정도 단백질을 하루에 먹어줘야지 이제 올바른 이제 생리활동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이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지만 장기간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연령별로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체중에 따라 평균 체중으로 계산을 해놓은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 체중의 0.9 정도를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나 뭐 임산부나 이제 수유하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섭취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물성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런 걸 좀 나타낸 표예요.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뭐 참치나 생선이나 고기류에 좀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콩에 많이 들어있어요. 콩이나 두부 같은 걸 많이 먹어주면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채소나 콩, 두부 이런 데서 나오는 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이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류나 이렇게 고기로부터 나온 이제 계란, 우유, 유제품, 치즈 같은 거 이런 거는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동물성 단백질에 좀 필수 아미노산이 좀 더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 종류마다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식물성 단백질은 좀 불완전 단백질이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그럼 많이 먹으면 좋으냐?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2016년에 미국 자마라는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인들 1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27년 동안 추적해서 나온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 이제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본 건데요. 하루 총 섭취 칼로리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10% 정도 더 섭취했더니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꽤 많이 높아졌고요. 반면에 이제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 바꿨다기보다는 원래 섭취하던 양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했다. 3% 정도 많이 섭취했더니 총 사망률이 10% 정도 줄었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12%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것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같은 거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좀 적정량을 먹어줘야 되고요. 자, 아래 나오는 표는 이제 하루 총 섭취 칼로리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될 양 중에서 3% 정도를 이제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했을 때 어떻게 이제 사망률이 바뀌느냐 이걸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사망률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더니 사망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식물성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겠듯이 적색육인데 같은 적색육인데 미가공 적색육보다 가공 적색육이 사망률이 훨씬 높았죠. 사망률 변화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가공 적색육을 먹었을 때는 많이 사망률이 높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좀 가공하지 않은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보다는 고기를 먹을 거면은 그냥 고기, 생고기 같은 거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이러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 점수에 의한 단백질 소화율이라는 좀 어려운 건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미노산 점수라는 건 어떤 식품이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만큼 잘 함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점수예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 소화율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게 얼만큼 잘 흡수가 돼서 에너지를 쓰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치화 시킨 게 바로 이 PDCAS라는 건데요. 요 수치는 이제 뭔가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높으면 이제 좀 더 이제 완벽한 이제 영양학적으로 완전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는 좀 더 많은데 식물성은 좀 부족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좀 그런 의미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조금 섭취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두단백 이게 대두는 콩을 말하는 거고 대두단백은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수치가 1이죠. 1이라는 건 제일 높은 수치예요. 이 데이터에서는 그만큼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이제 충분한 아미노산을 잘 섭취를 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이라는 공급원이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다른 좋은 거로는 뭐 우유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이나 계란 같은 게 있는데 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꼭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를 잘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너무 적은 단백질 섭취하면 안 된다. 권장 단백질 양을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인은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대부분 이제 권장 단백질 이상을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노인 인구 중에서는 한 30% 정도는 권장 단백질보다 좀 단백질을 덜 드시고 계시다고 해요. 이런 게 반복되면 이제 좀 각종 질환 같은 거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